안녕하세요. 장도 메리스탁의 시장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80.56포인트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쇼크를 극복하면서 기관이 5867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20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49.63포인트 0.60%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56억 순매수, 기관은 50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율은 1447.30원, 3시 30분 기준 0.42%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 기대감에 달러가 강세가 완화되고 이 가운데 이하나 강세와 중공업 수주 물량 출해 등에 나오면서 원달러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건설 철강, 모듈러 주택,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가 푸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착수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대동기업 HD현대 인프라코어, HD현대 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삼부토건, 서한기계공업, 범양건영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 농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론글로벌 등 건설 대표 중소형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틀리온, 동국제강 등 철강 주요 종목들도 중소형 철강 주요 종목과 중소형 테마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하는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이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월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이트코트 특사에게 협상을 이끌라고 지시했다면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러그가 2월 20일 현지 시간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종전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가 면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대표 부품, 전기차, 2차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이와, HL만도, 화신, 서현탄 메탈, 성우하이텍,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대전전자료 등 자동차 대표 부품, 전기차,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동차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일부 분야가 있다면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촉발된 관세 전쟁 대응 전략을 직접 분주하게 챙기고 있는 정인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2기 행정부의 실세를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골프 라운드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전일 미국 샌디에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퍼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참가한 트럼프 주니어 등과 일행과 이동하면서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또 일본 자동차 업계 빅딜로 주목받았던 혼다와 닛산 자동차의 경영 통합이 2개월 만에 무산됐습니다. 닛산의 누노와의 협력 관계 처리, 해외 공장 운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양사는 이날 각각 이사를 열어 합병 협의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에 따른 중국 석유화학업계 견제 수혜 기대감에 석유화학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LG화학, 코롱인더 등이 석유화학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석유 화학 업계를 견제하는 효과를 파생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석유 화학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유 석유 화학 업체들이 러시아 이란산 원유를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이 두바이유 대비 배럴당 10에서 20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 중국의 값싼 러시아와 이란산 원유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으로 트럼프가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위해 원유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제재 행정 서명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종전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헐값으로 중국에 원유를 넘기는 대신 유럽 등지에서 죗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 또한 트럼프가 관세 정책도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는데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을 낮추면 사우디와 오펙의 국가들이 증산에 나서야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때 트럼프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게 되면 가격 하락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부수적으로 중국의 헐값에 흘러들어가던 이란산 원유도 끊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산 이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조치하면서 중국 석유화학업계가 감산을 단행하고 있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톨타 등 국내 화학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북미 정상회담 관여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남북 경협 지명 소식이 되면서 남북 경협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일신석재, 현대엘리베이,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제스티나 등 남북 종목들이 경협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국무부 정무차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후커는 트럼프 첫 임기 때 백악관에서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지난 2018년, 19년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각각 열린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셧다운 해제와 과학기술부가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진출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KC텍, TCK, 한솔아이온스, ISC, FNS테크, LTC, STI, 펨트론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반도체 이탁 생산 사업부가 생산 설비의 전원을 끄는 셧다운을 해제한 가운데 이르면 올 6월부터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사장의 정통 관계자가 그동안 셧다운이 진행됐던 설비의 전원을 다시 전부 다 켜고 제품 생산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올 6월부터는 생산 설비 전체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풀 캐파가 계획돼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2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성공 사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제품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했던 AI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총 54억 규모의 공모형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분 유럽법인과 SK하이닉스가 다음 달 3일에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MWC 2025에 참가해서 AI 데이터 센터, 모바일, 온디바이스 AI, 오토모티브 등 AI 반도체를 소개하는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 단계적 허용 소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오이즈, 티사이언티픽, 하나투자증권,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일부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소 거래소 등에게 가상자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 계좌 발급 허용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위험 감소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자산지수 펀드 ETF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밤 이 비트코인 가격은 97,000달러를 회복한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2.29%, 테라울프 1.89, 코인베이스가 3%등 코인후드 마켓스 4.82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인마켓에 따르면 금일 오후 4시 무려 비트코인 가격은 96,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에 빗절금속 감정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이구산업, 대창, 삼화알루미늄, 현대비엔지스트리 등 빗절금속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구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어서 구리가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LME 3개월 구리 가격은 톤당 9,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이 대서양 갭이 최소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에 적용한 25%의 관세를 구리에 대해서도 부과한다면 CME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기 대통령 접합도 1위 소식이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접합도 1위 소식이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 테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리엔트전공, 형제 INC, 에이텍, 코나이 등 이재명 정책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접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율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대표를 응답한 비율이 32%로 집계됐고 2위는 김문수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13%의 지지율,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 4%가 집계됐습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7%로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장관이 27%로 차기 대통령 접합도에 이어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훈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